7장 3절 제약 조건을 가지는 최적화 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절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주제는 x의 크기가 1이 되는 즉 단위 벡터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2차 형식 즉 x 트랜스포즈 ax로 표시가 되는 2차 형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대체 행렬 a의 고유값 중에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에 의해서 최대 최소가 결정된다는 것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문들을 살펴보고 또한 몇 가지 정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의 놈이 1이라는 말은 단위 벡터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단위 벡터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기호 표기 방법들이 있습니다. x의 놈이 1이라는 얘기라든가 x의 놈의 제곱이 1이라는 얘기라든가 x가 열 벡터로 되어 있을 때 x와 x의 내적,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은 앞에 있는 열 벡터를 전치시키고 뒤에 있는 열 벡터랑 곱을하죠. 즉 x 트랜스포즈 x로 계산하는데요. 이와 같이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은 크기의 제곱이에요. 놈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x 트랜스포즈 x는 곧 놈의 제곱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x의 놈이 1이라든지 x의 놈의 제곱이 1이라든지 x 트랜스포즈 x가 1이라든지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은 다 같은 표현입니다. 또한 x 벡터의 각각의 성분을 x1, x2, x3 이렇게 해서 xn으로 표시했을 때 x의 놈이 1이라는 얘기는 각각의 성분을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를 씌운 것이 1이라는 얘기예요. 루트를 씌운 것이 1이라는 얘기니까 루트 안에 있는 값이 1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각각의 성분들의 제곱의 총합이 1한 조건을 만족해도 역시 이런 조건도 단위 벡터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단위 벡터 상에서 2차 형식 즉 x 트랜스포즈 ax꼴로 주어지는 2차 형식의 최대 최소 문제를 몇 가지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조건이 x 트랜스포즈 x 이퀄 1로 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이건 단위 벡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같은 2차 형식입니다. 자, 이제 이 2차 형식은 9x1의 제곱 더하기 4x2의 제곱 플러스 3x3의 제곱인데요. 자, 이와 같은 2차 형식은 x 트랜스포즈 ax꼴로 표현이 바뀔 수 있죠. 왜냐하면 자, 이제 x 트랜스포즈 x1, x2, x3 그리고 행렬 A는 대체 행렬인데요. 이런 모양을 잘 보면 x1의 제곱합의 개수가 9, x2의 제곱합의 개수가 4, x3의 제곱합의 개수가 3이고요. 나머지 성분은 모두 다 0입니다. 그리고 이제 x1, x2, x3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요. 자, 보다시피 우리는 2차 형식 x가 열 벡터, 이 열 벡터를 x라 표시한다면 x 트랜스포즈 A, x꼴로 표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벡터 상에서 이와 같은 2차 형식의 최대 최소 문제는 결국은 이 대체 행렬의 고유값 중에 가장 큰 값하고 가장 작은 값에 의해서 최대 최소가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최대값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최대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2차 형식을 하나하나 잘 살펴볼까요? 9x1의 제곱 더하기 4x2의 제곱 더하기 3x3의 제곱인데요. 자, 9, 4, 3을 잘 비교해 본다면은 이들 중에서 가장 큰 숫자는 9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4하고 9를 비교하면 당연히 9가 더 크고요. 3하고 9를 비교해도 역시 9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비교하면 아래 식이 더 크지요. 여기서 전부 다 9로 공통항이 있으니까 묶어내면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x3의 제곱이 될 것이고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x3의 제곱은 단위 벡터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1이 나옵니다. 1 곱하기 9니까 9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2차 형식은 가장 큰 값이 9를 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qx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9x1의 제곱 플러스 4x2의 제곱 플러스 3x3의 제곱이 같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이들을 하나하나 비교하는데요. 3이 제일 작죠. 9, 4, 3 중에 제일 작은 값은 3입니다. 그래서 3x1의 제곱, 9하고 3을 비교하면 3이 더 작아요. 4하고 3을 비교하면 당연히 3이 더 작죠. 이렇게 해서 제일 작은 것들로 이렇게 구성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의 식이 아래 식보다 크거나 또는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전부 다 3의 배수니까 3을 묶어내면은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x3의 제곱이 되고 요거 단위 벡터라는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요 값이 1이에요. 1 곱하기 3이니까 3. 그래서 1번과 2번의 결과로부터 이 QX 2차 형식은
가장 큰 값은 9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작은 값은 3보다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단위 벡터 상에서 정의된 2차 형식의 최대 최소 문제는 바로 이 대체 행렬의 고유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하고 가장 작은 값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대각 행렬이 주어지면은 대각 행렬의 고유값은 주 대각 성분이 곧 고유값이 됩니다. 따라서 이 행렬의 고유값은 9, 4, 3이에요. 따라서 이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은 9니까 이게 최대값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고유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이 3인데요. 그 3이 바로 최소값하고 관련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 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예제에 대해서만 국한적으로 성립하는 성질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성립합니다. 즉 단위 벡터라는 조건이 있고 그리고 행렬 A가 이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대체 행렬입니다. 꼭 이렇게 대각 행렬이 아니라도 돼요. 대체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이와 같은 2차 형식의 최대 최소는 이 대체 행렬의 고유값 중에 가장 큰 게 최대값,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 된다는 것을 곧 정리로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예문을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제 2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제 2번 행렬 A가 이와 같이 대칭 행렬인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대각 행렬로 주어져 있네요. 주대각 성분은 남아있고 나머지가 모두 다 0이니까 대각 행렬입니다. 대각 행렬은 대체 행렬의 특별한 경우죠. 자, 이제 우리는 행렬 A가 이와 같이 돼 있을 때 여기서 X는 물론 단위 벡터한 조건을 만족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요. 이 절은 전체 우리가 좀 다루는 절은 다 X의 놈이 1이라는 전제 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X의 놈이 1이 아니면 이것은 적당한 변수 변화를 이용해서 X의 놈이 1이 되게끔 만들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제 2번 X의 놈이 1이라는 조건 하에서 이 2차 형식을 생각했을 때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제 2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예제 2번에서 X의 놈이 2라는 얘기는 자, X의 구성성분이 X1, X2, 지금 이제 이 행렬이 2x2니까 구성성분을 X1, X2로 놓는다면은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이퀄 2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형식 QX의 모양을 살펴보면 X 트랜스포즈 AX의 모양은 저 행렬을 그대로 계산하면 3X1의 제곱 더하기 7X2의 제곱 이와 같이 됩니다. 이 제약 조건 위에서 정의된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우리 교재도 보면 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요. 자, 이제 요 독립변수 Z1, X1, X2가 있으니까 여기가 X1, 여기가 X2. 자, 이제 여기를 그냥 X3로 놔볼게요. 그러면 종속변수를 그러면 X3로 넣는다면은 X1과 X2가 두 개의 독립변수예요. 마치 그러면 미분적 분학에서 x, y, z라 본다면 z 이퀄 3x의 제곱 더하기 7y의 제곱 타원 포물면을 생각하면 됩니다. 타원 포물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릇 같은 모양은 그릇 같은 모양인데요. 이게 수평으로 절단해서 본다면 즉 요 x3를 1로 보고 계산하게 된다면 타원면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을 때 이 x1의 제곱합의 개수와 x2의 제곱합의 개수가 같으면은 정확하게 절단된 단면이 1이 나오는데요. 숫자가 다르니까 타원면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 교재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어떻게 그려진 그래프냐면은 자, 선생님이 이제 타원면을 이제 포물면을 그림을 그렸고요. 그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자른 거예요. 자, 이렇게 자른 거예요. 마치 그물같이 이렇게 축 처져 있는 모양이 되는데요. 반듯하게 좌표 평면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라서 본 그림이 이거예요. 요 오른쪽 그림은 뭘 나타내냐면은 바로 요게 잘 보세요.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이퀄 1이면 x좌표, y좌표로 본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1이니까 위에 살을 들여다보면 1으로 보이겠죠. 입체적으로 본다면 세 번째 성분이 없으니까 즉 xy, z로 간주해서 본다면 z축이 z좌표가 없다는 얘기는 z축에 무관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계속 이렇게 원이 계속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원기둥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타원 포물면과 원기둥이 만나서 생기는 공통 교선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 공통 교선의 그래프를 그려본 결과가 바로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요 그림이 요 주황색으로 표시했던 그림이 요거예요. 약간 밑에서 이렇게 그려보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웠겠네요. 자, 이렇게. 자, 이 그림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있겠죠? 요 그림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궤적이 나온 겁니까 하면은 바로 원기둥이 있죠. 원기둥. 자, 이제 여기 원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수직 원기둥. 이 원기둥으로 자른 거예요. 타원 포물면을 수직 원기둥으로 잘랐을 때 그 타원 포물면하고 원기둥이 만나서 생기는 궤적이에요. 공통 교선을 나타냅니다. 그 공통 교선을 이렇게 주황색 곡선으로 표시한 겁니다. 이 주황색 곡선을 잘 관찰해 본다면 바로 이 지점에서 최고 정점에 이르고 반대편에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양 끝점 두 점에서 최고점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공통 교선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 왼쪽 끝점에서 제일 작은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반대편에도 지금 그림사로 보면 안 보입니다만 저 뒤편에도 최소값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황색으로 표시했던 요 두 군데, 요 반대편에도 있고요. 이 두 군데에서 최대값이 있고 요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이 두 군데에서 최소값이 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최대값이 얼마이고 또 최소값이 얼마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요 식을 조금 전에 풀었던 예제 1번처럼 비교해 볼까요? 여기 x1의 조합해 3, x2의 조합해 개수가 7이니까 그러면 이게 최대값이 7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이 최소값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대값은 7, 최소값은 3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높이가 이게 7이 나와요. 그래 최소값은 여기가 3이 나오고요. 그래서 최대 높이 7, 최소 높이가 바로 3이었는데요. 이때 이 최대값을 갖게 되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는 0,1,0을 통과할 때가 최대값이고요. 저 반대편에도 0, 마이너스 1,0을 통과할 때가 최대가 나옵니다. 또한 최소가 나오는 값은 1,0,0일 때고 저 반대편에 이쪽에도 마이너스 1,0,0일 때입니다. 실제로 여기다 계산해 볼게요. 자, 이제 여기는 공간상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1, x2, x3도 다 표시한 것 뿐이에요. 자, 이제 여기는 보면 x1과 x2가 있으니까 x1, x2만 가지고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다시피 0,1을 대입해 봐요. 0,1, x1 0, x2 1, x3가 없으니까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0과 1을 대입하면 7이 나오잖아요. 또한 0과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7이 나올 것이고 이번에는 1과 0을 대입하면 3이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과 0을 대입해도 3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값은 7, 최소값은 3인데 자, 이때 최대값이 나오게 되는 그때의 이 x벡터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이 조건을 당연히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단위 벡터는 조건을 당연히 만족하고 있어야 돼요. 최소값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곧 이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와 같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예문을 마저 풀어서 3이 고유값이고 3과 7이 고유값이 된다는 것, 그리고 3에 대한 고유 벡터가 이 점의 좌표랑 관련이 있고 또한 7에 대한 고유 벡터가 이 점의 좌표랑 관련이 있다는 것을 한번 직접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문제에서 주어졌던 이 대각행렬 A의 모양을 잘 보세요. 대각행렬 A의 모양을 보면은 자, 이제 이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직접 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디터미넌트 A-람다 이퀄 제로에서 이게 대각행렬이니까 사실상 고유값은 금방 구해지죠. 람다는 3하고 7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고유 벡터를 찾기 위해서 어차피 이 행렬이 필요하겠네요. 마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대각선에서 람다를 빼죠. 3-람다, 7-람다, 0, 0 이퀄 0이고요. 이걸 풀어보면 사르스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람다가 3이거나 또는 7이에요. 그래서 람다가 3일 때에 대한 고유 벡터를 구해보겠습니다. 3을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0, 0, 0, 3을 대입하니까 7에서 3 빼니까 4. 그리고 여기는 x1, x2라 표시했을 때 행렬 풀어보면 x2가 제로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대신 x1은 제1열의 성분이 모두 0이었기 때문에 x1의 선택에 상관없이 항상 이게 0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x1은 모든 실수입니다. 따라서 여기를 그냥 알파라 놔보겠습니다. 편의상. 자, 그러면 이제 람다가 3일 때에 대한 고유 벡터를 찾고자 하는데요. x1
알파 x2 0입니다. 알파를 묶어내면 1, 0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여기서 알파는 0이 아닌 어떤 상수값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x1 성분이 1, x2 성분이 0, 1과 0. 자, 여기 보다시피 여기 있잖아요. x1이 1, x2가 0. 이건 입체적으로 그리려고 제3성분, 세 번째 성분도 그대로 표시한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성분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x1은 1, x2가 0이에요. 자, 이렇게 될 때 가장 이 고유값 두 개 중에 제일 작잖아요. 이게 최소가 되는 고유 벡터가 x1이 1, x2가 0이었는데 시각적으로 본다면 그 점에서 정말로 최소값이 나오는 게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알파에다가 마이너스를 다시 안에다 곱해서 표시하면 마이너스 1과 0도 마찬가지로 최소가 되는 값이에요. 같은 논리로 이제 람다가 7일 때를 계산해 보면 람다가 7일 때를 계산해 보면은 이번에는 밑이 0이고 위가 여기다 7을 넣어 보세요. 밑이 0이잖아요. x2가 모든 실수가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람다가 7일 때 되는 고유 벡터는 이제 여기 행렬 여기가 0이 되어 버리니까 결국은 두 번째 성분은 어떤 값이 오더라도 여기가 0이 되어 버렸으니까 다 성립하죠. x2를 베타나 놔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x1은 여기가 7을 대입하면 4에서 7 빼니까 마이너스 4, 0, x1이니까 행렬 계산하면 x1이 0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베타를 묶어내면 0,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베타는 0이 아닌 값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람다 7일 때 대하는 점의 좌표는 0, 1이 나왔는데요. 자, 이게 보세요. x1이 0, x2가 1일 때 최대값 7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요 점의 좌표가 곧 고유값에 대하는 고유 벡터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노란색과 이 보라색은 전부 다 단위 벡터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최소가 되는 값은 고유값 중에 가장 작은 값, 또 그때의 점의 좌표는 고유 벡터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최대가 되는 값은 고유값 중에 가장 큰 값이고 또 그렇게 되는 점의 좌표는 바로 이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인 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예제 1번과 예제 2번을 살펴본 결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기호 표기를 하나 약속하고 관련된 정리를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임의의 대체 행렬에 대해서 x의 놈이 1이 될 때, 즉 단위 벡터일 때, 자, 이제 x 트랜스포즈 a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의 집합은 실수 축성의 한 표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x 트랜스포즈 ax의 미니멈 값이 소문자 m이고 x 트랜스포즈 ax의 맥시멈 값이 대문자 m이라면 그러면 고유값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m이고 가장 큰 값은 대문자 m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즉 요 값이 취할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이 m, 제일 큰 값이 대문자 m이라면 바로 이 값은 고유값하고 관련이 있어요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 단위 벡터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기호 표기로부터 우리는 다음 같은 정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정리 6번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A가 대체 행렬이고 소문자 m과 대문자 m이 조금 전에 약속했던 그 기호 표기라 보겠습니다. 자, 이제 x 트랜스포즈 ax의 미니멈이 소문자 m이고 x 트랜스포즈 ax의 맥시멈이 대문자 m이라 했을 때 그러면 A의 가장 큰 고유값은 바로 이 m이 될 것이고 가장 작은 고유값은 소문자 m이 됩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고유값 m에 대한 단위 고유 벡터를 유한 그리고 이제 그때 x 트랜스포즈 ax의 값, 이 x 값이 바로 이 m에 대한 단위 고유 벡터를 유한이라 놨을 때 이걸 계산한 값은 m이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 값은 이 m이 고유값이거든요. 고유값의 최대 고유값이에요. 가장 큰 고유값이고요. 그리고 그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가 유한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자, 이제 x가 m에 대한 단위 고유 벡터가 된다면 이거의 값은 m이고 그때의 요 x 벡터는 m에 대한 고유 벡터를 나타냅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A가 지금 대체 행렬입니다. A가 대체 행렬이거든요. 대체 행렬은 언제나 직교대각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A가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A가 대체 행렬이므로
자, 이제 우리는 A는 반드시 직교대각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A의 왼쪽에다가 P 트랜스포즈를 곱하고, 자, 이제 오른쪽에다 P를 곱합니다. 이제 이 P 트랜스포즈가 곧 P의 인버스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 P가 바로 직교행렬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이고널 매트릭스 D가 됩니다. A하고 D는 닮은 행렬이 되죠. 자, 왼쪽에다 P를 곱하고 오른쪽에다 P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왼쪽에 A가 되고, 여기는 왼쪽에다 P, 오른쪽에다 P 트랜스포즈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변수변을 하나 생각하려고 합니다. 변수변한 x는 이퀄 p, 이 p는 직교행렬 p를 말합니다. 이제 변수변한 p를 x 이퀄 py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2차 형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x 트랜스포즈 ax에서 x는 py 그리고 트랜스포즈 그리고 a 대신에 p, d, p 트랜스포즈 같이 되고 x는 이제 py예요. 자, 이제 행렬의 곱의 전치는 뒤집어져서 따로따로 전치가 되죠. y 트랜스포즈 p의 트랜스포즈가 되고 p, d, p 트랜스포즈 그리고 py가 돼요. 행렬의 곱은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이렇게 결합하고 이렇게 결합하려고 합니다. 자, P가 직교행렬이기 때문에 P 트랜스포즈 P는 단위행렬이 됩니다. 얘가 당연히 단위행렬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P 트랜스포즈가 P 인버스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위행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D의 좌우에 단위행렬을 곱했으니까 단위행렬은 한동원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Y 트랜스포즈 DY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한편 우리는 이 직교 변수의 변환에서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py의 놈의 값을 계산합니다. x의 놈은 py의 놈, 자, 이와 같이 되는데요. 자, 계산이 좋게 제곱을 해볼까요? py의 놈의 제곱은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은 놈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래서 py와 py의 내적이에요. py와 py의 내적. 그런데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을 했을 때 다 열벡터거든요. 그리고 내적 기호로 표시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행렬을 전치를 시키고 뒤에 있는 행렬을 그대로 곱하죠. 자, 이제 곱에 관한 트랜스포즈니까 뒤집어져서 y 트랜스포즈 p 트랜스포즈 p y가 됩니다. 자, 이거 역시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단위 행렬이 됐으니까 y 트랜스포즈 y가 되고요. y 트랜스포즈 y는 y의 놈의 제곱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x의 놈의 제곱과 py의 놈의 제곱과 y의 놈의 제곱은 다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약 조건이 만약에 x의 놈이 1이라면 그러면 y의 놈도 1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하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대체 행렬 A의 고유값을 구했을 때 이 행렬이 편의상 n차 정사각 행렬이라 가정하겠습니다. n차 정사각 행렬이라 가정하고 그 고유값을 크기 순서로 나열했더라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행렬이 자, 이렇게 대체 행렬이잖아요. 실수 성분을 갖는 대체 행렬의 고유값은 반드시 실수예요. 실수다 보니까 항상 그 크기 순서대로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값을 A의 고유값을 크기 순서대로 람다1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람다2 물론 이 중에서 이제 중복되는 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라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직교행렬을 나타내는 P가 이렇게 n개의 열벡터들 U1, U1, U2 열벡터들인데 이 열벡터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알 수 있죠? 얘네들은 각각의 고유값들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들이 바로 서로 수직이거든요. 서로 수직인데 얘네들을 직교화를 시킨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규 직교 기저들로 열을 구성해서 만든 행렬이 P입니다. 이제 P를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y는 여기 보다시피 x의 놈이 1이면 y의 놈도 1이 되는 단위 벡터가 돼야 되는데요. y1, y2, yn 이라 놓겠습니다. 자, 이제 p, y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뭘 계산할 것이냐면은 자, 다음 같은 것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a의 가장 큰 고유값이 m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고유값이 소문자 m이 된다는 것을 보일 생각이잖아요. 즉 여기서 보면 얘가 m의 역할을 하고 얘가 n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소문자 m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얘가 대문자 m이고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 같은 것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 지우고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x 트랜스포즈 ax 2차 형식 x 트랜스포즈 ax를 계산해 본 결과 자, 이제 이렇게 이거 지워버렸군요. x 트랜스포즈 ax에서 직교 변수 변화는 x 이퀄 py였었잖아요. 그래서 대입을 해서 쭉 계산해 보니까 그것은 y 트랜스포즈 dy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 트랜스포즈 dy가 되고 자, y 트랜스포즈니까 y의 성분을 y1부터 yn이라 표시했었죠. y1, y2, yn 그리고 이 다이고널 매트릭스 주대각 성분은 이제 고유값 람다1, 람다2 크기 순서대로 배열했다라 보겠습니다. 이 크기 순서대로 대응시켰다라 볼게요. 자, 나머지 다 0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y1, y2, yn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다 계산해 보면 행렬 계산해 보면 람다1 y1의 제곱 플러스 람다2 y2의 제곱 람다n yn의 제곱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직교 변수 변환에 의해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처음에 놓을 때 람다1이 제일 크다라고 가정했고 람다 n이 제일 작다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예제 1번을 풀었던 것처럼 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본다면은 각각의 이 고유값들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람다1이잖아요. 그래서 람다1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람다1하고 비교를 해요. 람다1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이들 중에서 이 람다1이 제일 크니까 서로를 비교하면 밑에가 더 커요. 여기에서 람다1을 묶어내니까 y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yn의 제곱이 됐고 얘네들은 단위 벡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약 조건이 이런 조건을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문제를 풀었으니까요. 얘가 단위 벡터니까 1이고 1 곱하기 람다1이니까 얘가 람다1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요 2차 형식은 아무리 커도 람다1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최대값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문자 m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또한 x 트랜스포즈 ax가 보다시피 y 트랜스포즈 dy였었고 자, 얘네들을 계산한 결과를 한 번 더 쓸게요. 람다1 y1의 제곱 플러스 람다2 y2의 제곱 람다2 y2의 제곱 람다n yn의 제곱 이와 같이 됐었는데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쓴 것 뿐이에요. 자, 이제 얘네들도 또 비교를 해봐요. 람다1, 람다2, 람다n 중에서 보다시피 람다1이 제일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 람다n이 제일 작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제일 작은 람다n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하나하나를 각각을 다 비교해 보니까 람다n y2의 제곱 람다n yn의 제곱을 다 비교해 봐요. 이들 안에 앞에 다 람다n이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묶어내면은 y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yn의 제곱 이와 같이 됐죠. 근데 얘네들은 이미 단위 벡터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거 1이고요. 1 곱하기 람다n이니까 이거 람다n이에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람다n이 제일 작아요. x 트랜스포즈 ax의 최소값은 람다n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람다n을 우리가 x 트랜스포즈 ax의 미니멈 값을 소문점이라 썼으니까 그래서 가장 작은 고유값은 이렇게 되고 가장 큰 고유값은 이와 같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리고 우리는 람다1에 대한 고유 벡터 살펴볼까요? 람다1에 대한 고유 벡터 y의 놈은 1이 나와야 되는데요. 자, 그리고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한편 고유 벡터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한편 우리는
람다1에 대항하는 고유 벡터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직교 변수 변환하게 되는 x 이퀄 py에서 이 y라는 벡터를 우리가 이완 벡터로 놔보겠습니다. 이완 벡터 의미하는 바는 1, 나머지가 다 0이 되는 벡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걸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x는 이퀄 py에서 p는 요거잖아요. u1, u2 각각의 열 벡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p가 요 2완으로 계산되어 있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1, 0, 0 이와 같이 되고 행렬 계산하니까 u1이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본 결과 고유값 람다1이 바로 아까 m이었거든요. 가장 큰 고유값. 바로 고유값 m에 대응되는 단위 고유 벡터를 u1이라 한다면 u1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고유 벡터에서 바로 최대값이 바로 람다1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조금 전에 예제 2번 그림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 고유 벡터에 대응하는 고유값이 바로 최대값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제 우리는 y를 en으로 표시하면 0, 1, 쭉 가서 맨 마지막 1이 된다면 행렬 계산하면 un이 바로 고유 벡터 un일 때 대응하는 고유값 람다 n이 최소값에 해당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확인했던 예제 2번의 그림처럼 자, 이제 여기가 u1에 해당되는 고유값이 최대값이 바로 람다1이라는 얘기고요. 이 예문에서 이 정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리고 이제 람다 여기가 un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 un에 대응하는 고유값이 람다인일 때 이게 최소값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정리가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m에 대응하는 단위 고유 벡터 u1일 때 이거의 값은 m이고 x가 m에 해당하는 단위 고유 벡터이면 이거의 값은 m이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증명이 다 됐는데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예제 3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이 성질로부터 행렬 A가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제약 조건을 갖는 이 장식의 최대값을 구하고 그 최대값이 얻어질 때의 단위 벡터를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최대값이 얻어질 때의 단위 벡터는 바로 이거의 최대값은 행렬 A의 고유값 중에 가장 큰 게 최대값이고 그때 대응하는 단위 벡터는 바로 그 고유값 람다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구하라는 얘기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행렬 A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행렬의 고유값 고유 벡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의 문제를 풀겠습니다. 디터미넌트 a-람다 i 이퀄 제로를 풉니다. 자, 주대각선에서 람다를 빼죠. 3-람다, 3-람다, 요 4예요. 그리고 4-람다 이와 같이 되어 있고 2, 1, 여기 2, 1, 1 이렇게 됐네요. 자, 이제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직접 다 계산하니까 3-람다의 제곱 4-람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곱하죠. 이렇게 곱한 걸 계산했고 이렇게 하면 2, 이렇게 해도 2예요. 2 더하기니까 4 마이너스, 자 이렇게 곱한 거 빼죠. 3-람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곱한 거 빼죠. 또 3-람다. 그러니까 3-람다가 두 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곱한 거 빼요. 마이너스 4. 4-람다 이퀄 제로입니다. 자, 이제 얘네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람다의 제곱 뒤를 먼저 정돈한 다음에 계산해 볼게요. 자, 이제 여기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4람다, 4람다고 여기 플러스 2람다니까 6람다가 있었고요. 여기 4가 있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4, 16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8 이퀄 제로고요. 자, 여기 람다-3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통항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3-람다의 제곱은 람다-3의 제곱으로 쓸 수 있고요. 4-람다, 여기는 6으로 묶어내니까 람다-3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람다-3의 공통이니까 묶어내겠습니다. 람다-3 묶어내니까 여기 람다-3이 하나 있고 여기는 4-람다 플러스 6 이퀄 제로예요. 람다-3. 자, 이제 전개하겠습니다.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4람다. 이렇게 하면 플러스 3람다. 7람다군요. 7람다 그리고 3, 4, 10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6 이퀄 제로예요. 인수분해 되겠군요. 우리는 고유값 중에 가장 큰 값과 그때 대하는 고유 벡터를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람다 마이너스 3이고요. 자, 이거 람다 6, 1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요거 지금 람다 요게 마이너스인데 잘못 표시했군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4람다 플러스 3람다니까 플러스 7람다 마이너스 이렇게 됐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은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할게요. 우변 0이니까요. 그럼 다시 한번 쓰면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7람다 마이너스 곱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되네요. 람다 마이너스 3, 람다 마이너스 1, 람다 마이너스 6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러므로 람다가 제일 큰 게 6, 그 다음에 3, 크기 순서로 나열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최대값을 계산해 보니까 x 트랜스포즈 ax의 최대값은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조건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약 조건이 단위 벡터라는 조건을 갖고 있을 때 최대값은 x 트랜스포즈 ax의 최대값은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은 구했고요. 그 최대값이 얻어질 때 단위 벡터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6에 대한 고유 벡터를 구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을 주어진 식에다 대입을 합니다. 여기다 6을 대입할 거예요. 자, 이제 람다가 6일 때 대하는 고유 벡터를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다 6을 대입하니까 3에서 6 빼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 1,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1, 1, 그리고 여기다 6을 대입했죠. 그러니까 4에서 6을 빼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가 x1, x2, x3예요. 자, 우리는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기본행렬산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확대행렬 해봤자 우변 0이니까 그냥 이 계수행렬만 갖고 기본행렬산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행을 교환하도록 하죠. 1, 1 선두 1이 나오게끔 한 것뿐이에요. 2, 마이너스 3, 1이고 마이너스 3, 2, 1이고 1, 1, 마이너스 2가 되고 첫 번째에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합니다.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니까 4 더하기 그러니까 5가 됐죠. 3배에서 더하니까 0이에요. 3배에서 더하니까 5가 됐고요. 3배에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행렬산을 다시 적용해 보니까 1, 1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5로 나눠버리면 0, 1, 마이너스 1이고 이거 서로 비례하니까 맨 밑은 0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걸 보고서 대항하는 연립방정식을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지요. 이제 대항하는 연립방정식은 x1 더하기 x2 마이너스 2배 x3 이퀄 제로, x2 마이너스 x3 이퀄 제로예요. 자, 이제 우리는 람다가 6일 때 대항하는 고유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x1, x2, x3를 찾아본 결과 이제 x3를 알파로 보면 x2도 알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알파를 다 넣어요. x2 알파, x3 알파를 넣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2 알파니까 마이너스 알파 넘어가니까 알파네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때 이 x는 반드시 단위 벡터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알파로 뽑아내면 1, 1, 1이잖아요. 이렇게 이건 단위 벡터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자신의 크기로 나눈 형태의 적당한 비례상수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파 프라임이라 놓고 그 크기로 나누니까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요게 바로 단위 벡터한 조건을 만족하고요. 람다 6일 때 대하는 고유 벡터예요. 그래서 최대값이 얻어질 때 단위 벡터는 이 모양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제약 조건을 갖고 있을 때 도대체 어떤 점에서 최대값이 나올까요? 라고 물어봤다면 이 점에서 x1이 루트 3분의 1, x2가 루트 3분의 1, x3가 루트 3분의 1일 때 이 2차 형식의 최대값은 6이 나옵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만약에
람다가 1일 때에 대한 고유 벡터를 구했다라 가정할게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위 벡터가 될 텐데 그 단위 벡터 상에서 이 2차 형식의 최소값은 1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최소값을 구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람다 1일 때에 대한 고유 벡터를 찾아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같은 정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행렬 A하고 람다1, U1을 정리6의 그것이라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람다1이 최대값이에요. 고유값 중에 최대값. A는 대칭 행렬이고요. 그리고 U1은 람다1에 대한 고유 벡터예요. 단위 고유 벡터라고 가정했을 때 자, 이제 다음 같은 제약 조건은 조금 전에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단위 벡터라는 조건뿐만 아니라 X 트랜스포즈 U1이 제로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U1이 주어져 있을 때 X 트랜스포즈잖아요. 아까 U1을 그러니까 내림차 람다1에 대한 고유 벡터를 U1이라 했었을 때 U1은 E1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해서 얘랑 계산했을 때 X 트랜스포즈 U1이 0이란 얘기는 X 트랜스포즈잖아요. 그래서 X1, X2, XN 그리고 U1, U1이 1000이에요. 행렬 계산하면 이 X1이 0이란 얘기예요. X1이 0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즉 단위 벡터를 구성하고 있는 X1부터 XN이 주어졌을 때 이 조건이 의미하는 바는 첫 번째 성분, 단위 벡터의 첫 번째 성분이 0이란 조건이 하나 더 있었다면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요거를 아까 내림차순으로 쓰기로 약속을 했었잖아요. 람다1, 람다2 이런 식으로 람다3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 조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X1이 제로라는 얘기거든요. 얘가 제로라는 얘기니까 그럼 당연히 그 다음 고유값 얘가 최대값이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이런 조건이 하나 더 있었을 때 X 트랜스포즈 AX의 최대값은 두 번째로 큰 고유값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X가 람다2에 대한 고유 벡터 U2와 같을 때 얻어지게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뭐 당연한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기 순서로 배열했는데 첫 번째 성분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럼 두 번째일 때가 그 다음 고유값 중에서 가장 큰 고유값이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다음 같은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설명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더 부연 설명하기 위한 예제라고 보면 돼요. U1이 100으로 되어 있는 E1 벡터로 되어 있을 때 제약 조건과 이 조건이 더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시는 얘기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X 트랜스포즈 U1이 0이란 얘기는 곧 X1 좌표가 0이란 것을 말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0이란 얘기예요. 이 경우면 이거 두 개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이 2차 형식은 이 두 개의 문자만 남아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 조건상에서의 최대값은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오는 고유값 4가 최대값이죠. 마찬가지로 최소값은 얘가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U1은 2차 형식의 행렬의 가장 큰 고유값 람다 이퀄 9에 대한 단위 고유 벡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X1이 제로였기 때문에 얘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계산했을 때 당연히 4가 이들 중에서 가장 큰 고유값이니까 4가 최대값이 됩니다. 최소값은 3이고요.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논리를 계속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행렬 A가 주어져 있고요. U1을 A의 가장 큰 고유값에 대한 단위 고유 벡터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이 행렬은 예제 5번에서 다뤄지는 이 행렬은 아까 예제 3번에 321, 231, 124 이거거든요. 자, 이제 조금 아까 다뤘던 예제 3번에서 다뤘던 문제인데요. U1을 A의 가장 큰 고유값에 대한 단위 고유 벡터라 가정하고 이 두 가지 제약 조건이 있다면 이 행렬의 최대값은 얼마일까요? 라는 얘기예요. 아까 이거 계산해 봤거든요. 여기 이거 계산했던 거 이거였거든요. 이 행렬에 예제 3번을 풀었을 때 631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조건이 붙어 있음으로 해서 이 조건이 있음으로 해서 X1이 제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X1이 제로가 됐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고유값이 가장 큰 게 3이잖아요. 그래서 이 행렬의 최대값은 3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원리를 계속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커도 동일하게 반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잘 볼까요? A를 직교대각화를 갖는 n/n 대체행렬이라 가정하고 뒤에 대각 성분들을 크기 순서대로 배열해서 고유값이 람다1이 제일 크고 람다1이 제일 작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P의 각각의 열 벡터들은 그에 대한 단위 고유 벡터를 U1부터 UN이라 하자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 보다시피 자, 이 조건은 x1이 0이라는 것을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같은 논리를 계속 반복한 거예요. x2가 0, x3가 0. 이 말은 곧 xk가 0이라는 얘기예요. x1도 0, x2도 0, x3도 0, xk도 0이라면 하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이 연달아 다 성립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오는 람다 k가 최대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바로 람다 k가 최대값이 되어라는 얘기예요. 이 앞에 x1도 0, x2도 0, x3도 0 쭉 가서 xk-1도 0이니까 k번째 위치에 있는 값일 때가 최대값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 최대값은 이렇게 되는 벡터를 만족할 때 얻어지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예문을 통해서 이 절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제약 조건 상에서의 최대 최소 문제는 실생활에도 많이 활용된다는 것을 저자가 말을 하고 싶은 건데요. 자, 이와 같은 사회 경제 분야에서도 이렇게 최대 최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국가의 정부가 자, 내년 한 해 동안에 100X마일의 공공도로와 다리를 보수하고 100Y에이커의 공원과 휴양지를 개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 X하고 Y는 다음 같은 관계식을 만족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이제 효용함수를 어떻게 놓은 것이냐면 이렇게 놓은 거예요. 효용함수를 이렇게 놓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효용함수가 최대화 되는 공공사업의 계획을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이 제약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다시피 이 제약 조건은 단위 벡터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때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단위 벡터라는 조건이 있었을 때 2차 형식, 이 모양 자체가 2차 형식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유값 중에 가장 큰 게 최대값, 고유값 중에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월등히 다루기가 수월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우리가 조금씩 변형해서 단위 벡터화 시키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어진 제약 조건을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x의 제곱 플러스 9y의 제곱. 자, 이제 경계값 이퀄 36을 생각해 볼게요. 물론 부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등호인 경우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까요? 이 식의 양변을 36으로 나누겠습니다. 36으로 나누면은 9분의 x의 제곱 플러스 4분의 y의 제곱 이퀄 1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3분의 x의 전체 제곱 플러스 2분의 y의 전체 제곱 이런 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바꿔보겠습니다. 3분의 x를 x1이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2분의 y를 y1이라 놓아보겠습니다. 그러면 x는 이퀄 3x1이 될 것이고 y는 이퀄 2y1 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이라는 것을 만족하고요. 이건 마치 단위원 둘레상에 있는 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즉 얘네들은 단위원 둘레상에 있는 자 이렇게 여기가 x1 여기가 y1이라 했을 때 단위원 둘레상에 있는 일사분면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x하고 y가 그 개수를 나타내니까 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제약 조건이 있는데 타원의 일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변수를 변환시킨 거예요. 변수를 변환시켜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얘가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것 중에서 일사분면 영역으로 바꿔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런 모양으로 바꿔놓게 됐는데요. 자, 그럼 변수 변화를 하고 있으니까 2차 형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주어졌던 이와 같은 이 제약 조건하에서 효용함수를 qxy를 그냥 간단하게 q라 쓰겠습니다. 이 qxy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xy 대신에 각각 3x1과 2y1을 여기다 대입하면 6x1y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x1, y1 여기 잘 보세요.
x1의 제곱 더하기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단위 벡터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y 자체는 단위 벡터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이퀄 1이기 때문에 단위 벡터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벡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2차 형식으로 얘를 바꿔서 표시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x1, y1이라 쓴다면 즉 x 트랜스포즈 ax 꼴로 바꿔놓으려고 해요. 서로 다른 문자들이 앞에 숫자의 반을 쓰니까 여기다 3, 3, 여기는 0, 0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x 트랜스포즈 ax 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행렬 a의 고유값 중에 가장 큰 게 최대값,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므로 a의 고유값을 계산해 봅니다. a-람다이 이퀄 0. 이걸 풀어보도록 하죠. 자, 주대역선에서 람다를 빼죠.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람다. 나머지 그대로 씁니다. 자, 이제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곱하니까 람다의 제곱 이렇게 한 거에서 이렇게 한 거 빼죠. 마이너스 9 이퀄 0입니다. 따라서 람다 1은 3, 큰 걸 람다 1이라 놓겠습니다. 람다 2는 그럼 마이너스 3이에요. 인수분해 되잖아요. 람다 마이너스 3과 람다 플러스 3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므로 결과적으로 람다 1 이퀄 3이 최대값에 해당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에 대하는 벡터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제 벡터를 찾는다는 얘기는 x1이 몇 개, y1이 몇 개인지를 찾아보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각각 그거의 3배를 하면 xy 값을 찾을 수 있어요. 여기 보다시피 그 x의 100마일의 공공도로와 다리를 보수하고 즉 한정된 조건 하에서 효용이 최대가 되는 것을 각각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마저 이거 구해보겠습니다. 람다1이 3일 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람다1 이퀄 3일 때 대하는 고유 벡터를 구하려고 합니다. 여기다 3을 대입합니다. 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3, 3, 마이너스 3 그리고 x1, y1이라고 놨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0, 0. 행렬 풀어보면 똑같은 식이니까 약분해버리면 x1 마이너스 y1 이퀄 0 이와 같이 돼서 이제 x를 계산해 봤을 때 x1, y1은 여기 알파를 묶어내면 1, 1인데요. 이거 단위 벡터 아니니까 단위 벡터화 시켜야 됩니다. 루트 그 크기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람다 1 이퀄 3일 때에 대한 고유 벡터 바로 요 값일 때가 최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x1이 루트 2분의 1 y1이 루트 2분의 1이에요. 그러므로 x는 3배 x1이 되어 있으니까 루트 2분의 3이 될 것이고 y는 2배 y1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2배예요. 따라서 단위는 각각 100을 곱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100을 곱하면 루트 2분의 300 마일의 공공도로와 다리를 보수하는 것이 최적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한 정부가 또는 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금을 걷어서 예산이 무궁무진하다면 도로도 많이 깔고 그리고 휴양지라든가 공원을 더 많이 만들면 좋겠지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서 최적화된 조건을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트 2분의 300 마일의 공공도로와 다리를 보수하는 것이 가장 좋고 동시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100을 곱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루트 2분의 200 에이커의 공원과 휴양지를 계산하는 것이 갖고 있는 자원에서 효용성이 가장 최대가 됩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제약 조건이 주어졌을 때 최대 최소 문제는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것으로 우리가 이 절의 내용을 마치기로 하고요. 이 다음 절은 특이값과 관련된 것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7장 4절 특이값 분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